안녕하세요. 6월 27일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화장품 인증제도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판축 휘루자 책임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강의 내용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개요, EAC 화장품 적합성 평가제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적합성 평가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설립된 KTR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비영리재단으로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시험 인증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는 공인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KTR은 과천 본원을 비롯해 용인, 인천, 울산, 화순, 청사와 권역별 주요 도시 및 중국, 독일, 브라질,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같은 해외 국가의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는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연구원의 총 직원 수는 약 1,360여 명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정을 받은 시험 인증 기관으로서 다양한 국제 인정 및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해 발행된 시험 성적서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문 시험 인증 기관으로 화학, 환경, 건설, 전기, 전자, 에너지,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자동차, 조선해양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시험과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지정받은 KTR은 연간 3만 4천여 개 기업에서 30여만 건의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KTR은 국내 다수 산업 분야에서 KS 인증, KC 인증, S마크, Q마크 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식약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으로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R은 해외 시험 인증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수출국에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TR 화장품 해외 인증 분야에서 다년간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및 정부 과제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현지 책임자, 유럽 RP, 중국 경내 책임 회사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규격 화장품 안전성, 효과 효능 등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고 코라스, KOL, AS 공인 시험 성적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KTR은 국내 최초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코스모스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 외에 KTR은 법정 교육, 기관 지정 지원 및 평가를 포함한 교육 사업, 기술 개발, 표준화 연구와 같은 연구 개발, 그리고 TBT 대응,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의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TR은 러시아 및 CIS 국가 현지 인증 시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필요 서류 검토부터 현지 시험 및 인증서 발급 과정까지 EAC 인증과 CIS 국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회원국 외에 다른 CIS 국가 공인 인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화장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 분야에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과 같은 CIS 국가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 심사권이 있어 일부 제품 관련 인증 진행 시 해외 심사원의 공장 방문 없이도 공장 심사나 사후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한 국가가 15개의 국가로 분리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6개의 국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창설 조약을 체결했고 2010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관세 동맹 창설 조약을 체결하면서 관세 동맹국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단계적으로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정식 출범하면서 아르메니아가 가입했고 키르기스스탄까지 합쳐져 회원국은 총 5개의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연합체의 경제, 무역, 기술 규제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5개국의 적합성 인증서 등록부, 인증 시험 기간 등록부, 기술 규정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위치는 러시아, 법원 위치는 벨라루스, 유라시아 개발은행 위치는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및 아르메니아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옵서버로 가입했지만 향후 정식 회원국으로도 가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몰도바는 2017년, 쿠바는 2020년, 이란은 2024년에 EAU 옵서버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전체 인구는 약 1억 8천 명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유 자원은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 석유 매장량의 15%를 차지하고 전체 산업 생산은 약 1조 3천억 달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중에 면적으로 가장 넓은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면적은 세계 1위이고 인구는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EAU 국가 중 회원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역내 국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5개국 중에 면적으로 두 번째 넓은 국가이고 세계에서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 대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했고 EAU 회원국들 중 비교적 독립적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국가는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 경제는 무역, 투자, 보조금 등을 통해 러시아와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키르기스 공화국은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고 농업과 광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브카즈에 위치해 있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경제는 투자와 송금액을 통해 러시아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 다른 EAU 회원국들과의 수출입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유라시아 경제연합 조약이 발효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EAU 회원국인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은 10년 동안 국가 경쟁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회원국의 경제를 보면 한 해 동안 EAU 회원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4년 EAU 전체 GDP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하여 2조 5,715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국가별로 러시아 4.1%, 아르메니아 5.9%, 벨라루스 4%, 카자흐스탄 4.8%, 키르기스스탄 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산업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EAU 내 산업 협력의 심화로 2024년 산업 생산량은 4.5% 증가하여 총 1조 5,29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르메니아 4.7%, 벨라루스 5.4%, 키르기스스탄 5.5% 등의 성장률도 두드러졌습니다. EAU 회원국 간의 상품 거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통화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93%의 외환 결제가 국가 통화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루블이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AEU는 국제 경제에서 입지를 넓히고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은 베트남, 이란, 세르비아입니다.
중국과는 비특혜 협정 2건이 체결되고 현재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 등과 특혜 무역 체제 구축 협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단일 시장 구축, 산업 성장, 무역 확대, 통화 통합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국제 경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회원국 간의 협력과 대외 무역 확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EAC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법률 및 경제적 상황에 맞춰 인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1991년 이후 독립한 국가의 인증 제도는 러시아, 고스트 R, 카자흐스탄, 고스트 K, 우즈베키스탄, 고스트 U, 벨라루스, STB 등 인증 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EAC 적합성 평가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EAU 5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설립된 유라시아 경제연합 인증제도는 단일 인증 대상 품목, 단일 적합성 평가 기준 적용, 시험 인증 기관의 상호 인정, 적합성 인증서와 선언서, 단일 등록부 및 단일 인증 EAC 마크 사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인증제도는 적합성 인증, 적합성 선언, 국가 등록으로 구별되는데 국가 등록과 적합성 인증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제품에 적용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제품에 적용이 되고 제조사가 기술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스스로 평가하고 입증합니다. 국가 등록과 적합성 선언서 등록 진행 시 공정 심사가 없습니다. 적합성 인증서 및 선원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며 국가 등록의 경우 유효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또한 강제 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은 강제 인증 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직인과 함께 공인 시험 인증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되고 회원국 세관 또는 회원국의 수입자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AC 적합성 마크는 직사각형 형태의 최소 사이즈는 가로 세로 5mm입니다. 즉 5mm 이상으로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제품의 수명에 닿을 때까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AC 기술 규정 발효 일자로부터 EAC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이 불가합니다. 유라시아 인증 모듈은 수출 품목 수량, 주기, 수입자 수량에 따라 결정되고 신청자가 선택합니다. EAC 인증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영토 내 법인으로 등록된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정 대리인의 역할은 인증 신청자,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1차적 책임자, 정부 기관과 협의 시 제조업체의 대표, 제품과 관련된 사고와 제품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담당자입니다. 현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인증서나 선험서 발급이 필요하고 해당 제품의 라벨이나 매뉴얼 등 관련 인쇄물을 새로운 법정 대리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비용과 수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동맹 인증제도 탄생과 같이 품목별 기술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술 규정은 유럽 지침서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각 제품군 내 기술 규정은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설명드릴 화장품 관련 기술 규정은 TRCU 009-2011 번호로 표기됩니다. 현재 유효한 기술 규정은 47개가 있습니다. 기술 규정에 들어가지 않은 품목은 여전히 기존 자국 인증 규격에 따라 적합성 평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 금속 제품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 규정들이 도입되면 기존 자국 인증 대상 품목은 EAC 인증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술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여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제품이 관세 동맹의 안전, 품질 및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하며 관련 기술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화학제품 안전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규정이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까지 연기되었다가 이후 2025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기술 규정 개정 정보, 각 국가의 적합성 인증서, 적합성 선언서 및 국가 등록증 등록부, 시험 인증기관 등록부 등 단일 정보는 유라시아 경제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C 적합성 인증서와 선언서의 효력 및 위조 여부는 관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발행, 인증기관 정보, 발행 날짜, 유효기간 등 그런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인정기관 간의 상호 인정이 협약을 체결하여 한 국가에서 EAC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4개의 국가에서 반복적인 인증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화장품 시장 현황과 EAC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중동으로 분류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의 대륙별 시장 규모는 아시아 퍼시픽이 1,629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순이었습니다. 국가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미국이 964억 달러로 가장 크며 다음은 중국, 일본, 브라질,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한국 순입니다. 2024년 전 세계 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대비 1.6% 증가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6.4%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 화장품 수출 시장 점유율 프랑스가 1위로 전 세계 수출 시장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3%, 독일 7.6%, 한국 5.9%, 이탈리아가 5.6% 순입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은 지난 12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에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순입니다. 러시아는 수출 국가 중에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27억 2천만 달러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인도에 이어 전 세계 5위를 기록하는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스킨케어 품목 중 러시아 화장품 시장 매출 규모는 최근 수년간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은 2020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2022년에는 감소 증세를 보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해외로부터 러시아로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고 유럽과 미국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공장이 러시아에서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명품 화장품 시장의 매출 비중 그래프를 보면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일반 화장품과 프리미엄 화장품 매출을 비교해보면 5년 내내 일반 화장품이 고가 라인의 프리미엄 기능성 화장품보다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화장품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7%였던 시장 점유율이 2022년에는 40%까지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최근 프리미엄 화장품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시켰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주요 서방 브랜드들의 철수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내 브랜드들은 시장 공백을 신속하게 채우며 성장하였고 러시아 정부는 병행 수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제품 공급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AU 화장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EAU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35억 5천만 달러입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예상 성장률은 연평균 약 2.77%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온라인 시장입니다. 이커머스 기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9억 2천만 달러로 연간 12% 이상의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EU에서 가장 큰 시장은 단연 러시아 시장입니다. 러시아의 화장품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약 31억 달러 규모이고 2025년에는 29.2억 유로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2.4%에서 많게는 5.6%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보면 천연이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와 퍼스널 케어 제품의 약 23%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고 모바일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서방 국가의 브랜드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브랜드나 아시아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러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전체 시장 약 70%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화장품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러시아를 이탈하고 로컬 브랜드, 중국, 터키 브랜드가 이 시장을 대체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루블 환율 상승과 물류 비용 증가로 화장품 가격대가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러시아 로컬 브랜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 브랜드만으로는 러시아 시장에서 이미 높은 평판과 고객 충성도를 구축한 서유럽, 북미 브랜드를 모두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와 케이팝의 큰 인기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브랜드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7년부터 유라시아 회원국 내에도 한류 확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러시아인의 19%는 한국을 한국 화장품 제조국이자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러시아 응답자의 45.3%가 한국 화장품이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포함 유라시아의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 열풍이 불고 있어 유라시아 소비자 역시 트렌드에 민감한 만큼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화장품은 타 국가 화장품에 비해 천연 재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달팽이 점액, 프리바이오틱스, 알로에베라 등을 사용한 제품은 서양 화장품에서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천연 재료 사용 및 독특한 패키지 구성으로 한국 화장품은 유라시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맞아 성장이 주춤하긴 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잠재성이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로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러시아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인기 제품은 보습,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멀티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특히 히알루로산, 달팽이 점액, 콜라겐, 프리바이오틱스, 알로에 젤 등의 자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일부 대형 화장품 매장에서는 한국 화장품 코너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만큼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주요 판매 채널은 멀티브랜드 매장망, 마켓플레이스, 한국 화장품 전문점, 단일 브랜드 매장 또는 약국입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통상 소득의 10%가량을 화장품 구매에 씁니다. 다른 국가에 비하면 소득 대비 화장품 구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화장품 시장의 변화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조 화장품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스킨케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수입 유통 경로가 대부분 온라인 도소매 채널이었지만 지금은 SNS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어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시장에 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현지 인증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증 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제품 라벨에는 러시아어 또는 해당 국가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필수 표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라벨링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통관과 세관 절차 또한 파악해야 합니다. HS 코드를 확인한 후 관련 세율 및 규제를 확인해야 하고 수입 전 인증서, 라벨, 수입 계약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회원국별로 통관 관행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권장합니다. 언어 및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어가 주요 언어이므로 모든 문서는 번역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현지 소비자 특성에 맞는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지 대리인 또는 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인증 절차는 현지 법정 대리인 지정이 필수입니다. 대리인은 제품에 대한 책임 및 정부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규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기술 규정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PTC 009-2011 개정안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회원국 간에는 통합지재권 제도가 없어 국가별 상표 혹은 특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통 및 시장 진입 전략 같은 경우 B2B 대리점 계약 또는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오존 와일드베리즈 등 진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쟁 현황 및 가격 전략을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에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도 있으며 브랜드 충성도는 높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이 존재합니다. 비즈니스 관행 및 법적 리스크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계약 시 신중한 법률 검토는 필수입니다. 부패와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법률 통관 인증 대행사 활용이 중요합니다. 화장품이란 도포,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 표면, 치아 및 구강 점막에 도포하여 청결 보호, 미화, 꾸밈 및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제품의 용도가 섭취, 흡입, 삽입 또는 이식의 경우 화장품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EAC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혹시 EAC 인증이 없이 제품을 통관 또는 유통하다가 적발될 시 모든 제품이 몰수되거나 벌금 및 2년 하의 징역형 선고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회원국에는 화장품을 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EAC 인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EAC는 유라시안 컨포미티의 약자입니다. 화장품, 화장품 안전 관련 관세 동맹 기술 규정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에서 2012년 7월 1일에 시행됐고, 아르메니아에서는 2016년 1월 2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월 1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화장품 안전 관련 기술 규정은 제품 및 제조 공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며 규정 목표는 국민의 삶과 건강 및 재산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방지입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화장품의 안전에 대한 관세동맹 기술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규정은 화장품의 정의와 범주, 안정성 요건, 라벨링 성분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와 배합금지 성분 목록은 유럽 화장품 관련 디렉티브 목록과 유사합니다. 해당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법률적인 것으로 회원국 전역에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관세동맹 기술 규정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 관련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은 제품, 제조 공정, 성분,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것입니다. 제품 관련 요구사항은 물리, 화학, 임상, 독성의 특성 및 소비 기능성에 있고 제조 공정 관련 요구사항은 생산 공간, 장비, 인력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관련 요구사항은 라벨링 필수 정보의 유무, 포장 관련 요구사항은 포장의 안전성입니다. 성분 관련 요구사항은 금지된 성분 포함 여부에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에서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구별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국가 등록 대상이고 일반 화장품은 적합성 선언 대상입니다. 국가 등록증은 국가 등록 기관인 러시아 소비자 보호청에서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법규 개정까지 무제한입니다. 적합성 선언서는 현지 법정 대리인을 통해 등록해야 하고 최대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EAC 국가 등록 대상 품목은 인공 태닝용 화장품, 미백 화장품, 반영구 문신용 제품, 여성 청결제, 개인 피부 보호용 전문 제품, 유아용 화장품, 나노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제모용 제품, 필링제, 불소가 0.15% 이상 함유된 구강 위생 제품, 치아 미백용 제품 등이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제품당 한 건의 국가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적합성 선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세트 제품의 경우 각 제품에 개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외로는 세트에 동일한 명칭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데이크림 및 나이트 크림 2개 또는 향이 다른 샤워젤 2개의 경우, 그리고 제품이 동일한 기술 문서에 따라 제조된 경우 하나의 인증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 예시로는 세트의 각 제품, 데이크림과 나이트크림 모두에 대한 시험 진행이 필수입니다. 러시아 HS 코드는 한국의 HS 코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 경제연합회 결의서 12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3개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은 EAC 적합성 선언 대상입니다. 유라시아에서 주름 개선 화장품, 선크림은 일반 화장품으로 EAC 적합성 선언 대상입니다. 인증 절차로는 신청 서류 및 시험용 샘플을 접수한 뒤 시험을 진행하여 시험 성적서를 발행합니다. 문서 평가가 이루어진 뒤 인증서가 발행되고 온라인 등록부에 업로드됩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등록 소요 시간은 모든 서류 제출과 샘플 접수 날로부터 약 4, 5개월이고 적합성 선언서 등록은 약 1개월입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청서, 법정 대리인의 정보와 계약서, 제품 전성분표, 카탈로그, 발급받은 국내외 시험 성적서, HS 코드 정보, GMP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국가 등록 대상 품목은 제품 라벨에 표시된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금지 성분, 제한 성분, 착색제, 방부제와 관련된 요구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EAC, DOC 등록이나 국가 등록증 취득 시 보완 또는 부적합 결과가 주로 성분 심사에서 발생합니다. 화장품 기술 규정에 따라 사용 금지 성분, 제한 성분, 사용 가능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이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성분이나 EA EU 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성분이 아닐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성분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예로는 줄기세포, EGF 성분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분 기능에 대한 심사도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예시로 과거에 화장품의 미백 기능을 인정받기 위해 미백 성분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시험 성적서와 더불어 미백 성분의 유효성에 대한 논문을 제시하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제품의 미백 성분이 유효하다는 제조사의 공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화장품에서 미생물 시험, 위생화학 시험, 동리학 시험 및 특성 성분 함량 검사를 수행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추가로 임상 시험, SPF, PA 시험과 지수를 측정합니다. 일반 화장품 시험의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기능성 화장품 시험의 소요기간은 약 3주입니다. 시험용 샘플을 준비할 때 반드시 같은 로트로 제작된 똑같은 샘플을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의 유효기간은 최소 18개월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로트 번호와 사용 기간을 샘플에 표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분 관련 사용 금지 성분, 제한 성분, 사용 가능 성분, 착색제, 방부제, 차단제는 기술 규정 별첨에 따라 준수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화장품 안전기술 규정의 부속서 부록 1번에 1328개의 배약 금지 성분이 수록되어 있으며 러시아어와 국제 화장품 성분명 INCI 명칭이 병행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술 규정의 부속서 6번에는 화장품 유형별 pH 기준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의 종류별로 꼭 지켜야 하는 pH 수치가 나와 있으며 자외선 차단제, 필링제, 액상 제품 등 각 제품의 종류별로 pH 기준 범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술 규정의 부속서 7번에 있는 화장품 유형 및 미생물 종류에 따른 미생물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성염기, 성균, 칸디다 알비칸스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등 분석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 규정 부속서 8번에 따라 유독 성분 관련 동물 시험 또는 인비트로 시험을 통해 피부 자극, 점막에 대한 영향, 독성 작용 분석을 진행합니다. 해당 규정 부속서 9번에 따라 독소 및 임상 시험을 통해 제품의 자극작용 및 감작 효과 분석을 진행합니다. 유라시아 시험 기관에서는 화장품 EAC 인증 관련 시험을 통해 물리화학적 지표, 임상 지표, 납, 비소, 수은과 같은 독성 요소의 함량, 그리고 미생물 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결과물로 시험 성적서가 발행됩니다. 시험 성적서의 예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등록 진행 시 주관 기관에서 서류 심사 결과로 심사 보고서와 국가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와 EAC 국가 등록증 예시는 해당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라벨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용도, 제조사의 명칭과 주소, 원산지, 소비자 클레임에 대행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내용량, 색소 화장품의 경우 색상 및 톤, 사용 방법, 주의사항, 유통기한, 로트 번호, 보관 조건이 있습니다. 구강위생 제품은 불소 함유 화합물의 불소 점유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나노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분을 명확하게 괄호 안에 영어 단어 나노라 쓰고 INCI의 성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염료는 컬러 인덱스 또는 허용 기호에 따라 일반 성분 다음에 임의의 순서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동봉되어 있는 라벨이나 정보가 있을 경우 아래에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타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은 TRCU 009-2012를 참고해야 합니다.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은 TRCU 009-2011 내용 외에 러시아 고스트 32117-2013 버전의 규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스트 규격에서 제품 용기 표시에 권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러시아어 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EAC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EA/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이사회는 2024년 11월 29일 향수 및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발효되고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발급된 적합성 선언서 DOC는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기존 국가 등록증의 경우 2024년 11월 29일 기준으로 60개월간 유효합니다. 화장품 안전 기술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용기 내에서 직물, 스펀지 등의 제품에 도포된 화장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 정의 및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가정용, 아동용, 전문용, 화장품 등 세부 유형의 정의가 추가되었고 성분, 나노 소재, 독성 지수 등 안전성 관련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졌습니다. 세 번째, 포장 및 라벨링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의약품 또는 식품과 혼동 가능한 디자인은 금지되며 아동용, 가정용 제품의 연령 명시가 필수적이며 위조 방지 포장 또는 첫 개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분 및 독성 평가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성분 및 독성 안전지수는 100 이상이어야 하며 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적합성 평가 및 등록 절차가 재정비되었습니다. 제품 성분표, 제조 기준, 독성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 등록 및 적합성 선언 등 진행하는 절차 유형에 따라 요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발효 시기 및 전환 규정에 관련하여 기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4일 발효되지만 제품 도포 화장품 및 독성 평가 관련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존 등록 증명서는 최대 5년까지 2030년 12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대상 제품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포장 및 마케팅 표현에서 의약품, 식품, 유사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족용, 아동용 제품은 성분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연령을 표시해야 하며 안전지수 자료 및 독성 시험 보고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적합성 평가 또는 등록 시 요구 서류를 정비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품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법규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대상은 제조사, 수입업체,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 제품의 유통 및 안정성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권리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의무 인증 없이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규제법입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 판매하는 모든 단계에서 기술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증 방식과 문서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반법은 이런 법들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즉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제조사나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제품은 반드시 기술 규정이나 안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인증이나 적합성 선언을 마친 후에만 제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나 포장에는 관련 인증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이 정지되거나 만료되었다면 그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설계나 생산 공정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인증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시험 성적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이런 의무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증 없이 제품을 유통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처음 위반 시에는 경고나 비교적 낮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개인은 최대 5만 루블, 법인은 최대 100만 루블까지 벌금을 물 수 있고 자격 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 인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문서나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재정적 피해는 물론 기업의 신뢰도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키르기스 인증서 논란에 대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주제 중 하나는 키르기스스탄 발급 인증서입니다. 2025년 5월 대통령 회의에서 관련 문제점이 공식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발급 건수만 25만 건에 달하는 만큼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로서 키르기스 발급 인증서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품질 미확인 인증이나 문서 미비 사례가 늘어나며 향후 개별 인증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시험 기간의 신뢰도와 인증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빠르고 저렴한 인증보다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증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실무 전략입니다. 러시아는 의무 라벨링 제도 체스닉 진학을 통해 제품 유통의 전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다양한 품목에 적용 확대하는 중이고 2차원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가 없는 제품은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체스닉 진학 시스템은
러시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가 디지털 마킹 플랫폼으로 모든 제품은 이 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되어야 합니다. 수출업체는 러시아로 제품을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 라벨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러시아 내로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2025년부터 화장품 및 생활화학 제품의 라벨링 의무제를 시행했습니다. 라벨링은 제품 유통의 투명성, 위조품, 유통기한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러시아 내 제품 라벨링은 러시아 공공정보 시스템인 체스니 즈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스니 즈낙의 제품을 등록하면 제품별 2차원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자, 생산 장소 및 일자, 성분, 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체스니 즈낙 공공정보 시스템에 제조, 수입업체를 등록해야 하며, 이후 5월 1일부터 비누, 세제 및 세척제, 7월 1일부터 샴푸, 린스, 스프레이, 면도용 제품, 10월 1일부터 구강 청결제,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 의무제가 개시됩니다. 러시아 기업들과 달리 외국 제조업체들은 체스니 즈낙 등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고, 수입업자에 의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러시아 수입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의무적으로 라벨링을 부착해야 할 대상 품목을 제품 HS 코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화장품 라벨링 대상이 아닌 품목은 용량이 5ml 이하 또는 5g 이하인 제품, 포장이 매우 작은 원통, 원뿔형 제품, 소매업체가 현장 포장한 상품, 광고와 마케팅용 샘플, 이런 경우 광고 프로모션용 문구 표시는 필수입니다. 역매로 수출하는 제품, 특수 계약 구매 및 기밀 품목입니다. 매트릭스 코드 모양은 흔히 볼 수 있는 QR코드와 유사한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제품 단위별로 개별 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제품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어 제품의 여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무 라벨링 제도는 체스니 즈낙이라는 추적 디지털 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러시아 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소비재에 일렬 번호를 부여해 추적 또한 가능하게 하고, 제품 유통 및 판매 순서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 의무 라벨링 발급 절차는 통신부의 인가를 받은 인증센터에서 강화된 자격증명 전자서명을 발급하고, 기업의 제품 회계 시스템이 마킹 코드와 작동할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그 후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국제거래 제품 번호 GTIN 번호 발급은 GS1 시스템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체스니 진학 시스템과 러시아 유망 기술 발전센터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하고 라벨 코드 제작을 신청합니다. 라벨링 코드 생산 장비 구입 및 운영 설정하고, 코드 인쇄 장비 및 라벨 마킹 인쇄 장비를 구비합니다. 제조업체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포장재에 라벨링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압전, 열, 잉크젯 인쇄 및 레이저 라벨링을 통한 직접 라벨링, 스티커링, 인쇄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 라벨링 제도에 대한 정보를 체스니스 진학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추적 시스템과 연결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라벨링 의무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러시아 라벨링 우회와 규칙 위반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라벨링 시기와 기타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모두가 처벌 대상이며, 법인은 30만 루블, 약 48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국가 인증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유기농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자체적인 자발적 인증 기준인 원프루프를 마련했습니다. 자발적 인증 원프루프란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과 화장품 성분에 대한 자발적 인증 표준입니다. 유기농, 천연 및 친환경 화장품 제조업체 연합이 이코글로브랑 협력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목적은 천연 화장품 시장의 발전, 인체 건강과 환경에 안전한 화장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원프루프 화장품의 금지 성분은 석유 화학물질,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 동물에게 해를 끼쳐 얻은 성분, 레드북에 등재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식물, 유전자 변형식물 및 미생물,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에게서 얻은 주요 원료입니다. 러시아 원프루프 인증은 국제 표준과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묘 사용과 관련하여 코스모스 표준에서는 파묘 원료를 지속 가능한 공급 원에서만 채취해야 하지만 물류 문제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또한 코스모스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유기농 성분 및 제품 내 함유량 목록이 부족합니다. 원프루프 인증 예시를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천연 화장품 인증 절차는 필요한 서류 제출, 샘플링, 화장품 시험, 인증서 등록부 등록 및 발행입니다. 러시아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국가 인증 시스템의 부재는 그린워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 규제 및 원프루프와 같은 자발적 인증 시스템의 구축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기농 제품 법률과 유사한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위한 통일된 국가 표준의 제정. 두 번째, 허위 환경 광고 및 라벨링에 대한 책임 강화. 세 번째, 화장품 성분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정보 투명성 제고. 네 번째, 러시아 표준과 국제 인증 시스템 통합. 마지막으로 러시아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 문화의 확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시장과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다문화적인 국가로 수도는 타슈켄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립을 선언하고 경제구조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최근에는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금, 면화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증,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9%의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앙아시아 우회, 러시아향 물류 증가로 우즈베키스탄향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이 러시아산 제품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대러 제재의 영향으로 외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대러 교역 경유지로 활용하고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 시 우회 루트로 우즈베키스탄을 활용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교역도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교역액은 1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도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을 위한 법령도 개정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화장품 수입량은 2021년 대비 21%를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화장품 총 수입량은 연평균 11.6%의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우즈베키스탄이 주로 화장품을 수입해온 국가는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중국, 한국 순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2022년 총 화장품 수입액이 35%가량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요는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제품들 다음으로 한국 화장품도 인기가 많은데 최근에는 한국 화장품의 매출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한국 화장품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은 현지에서 한류 열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제품의 가격 또한 적당하다는 점이 역시 인기 요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매우 큰 규모의 화장품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 내 수많은 화장품 중에서 한국 화장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남자 화장품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아직 우즈베키스탄 남자들은 미용에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화장품 중에서 색조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경우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주로 한국 상점 등에서 판매됩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화장품에 대한 개인 방문 판매도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제품 수요가 가장 많은 한국 브랜드는 홀리카홀리카, 미샤, 토니모리, 더 페이스샵, 스키푸드 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1993년 12월 28일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표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와 함께 자원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변수를 반영했습니다. 소비재 및 식품의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기술 기관인 우즈 스탠다드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정부들이 관장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통관, 유통 및 설치, 사용되는 제품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규정한 제품은 관련 법규에 따른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에 옵서버로 가입한 나라이지만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EAC 인증서나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국 인증 제도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인증 제도는 1993년부터 도입과 같이 여러 관련 법규들도 발효되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제품 인증 규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강제 인증 대상 제품을 지정하고 인증 절차와 인증 모듈 등에 관한 요구 사항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EAC 인증 제도와 유사하게 일부 제품 군별에 대한 일반 기술 규정과 특수 기술 규정들이 발효되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술 규정이 도입되진 않았지만 언젠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조된 제품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하는 강제 인증 대상 제품 목록이 있으며 그 목록은 2021년 1월 30일에 우즈베키스탄 장관 내각 결의서 43호로 승인되었습니다. 본 목록에서 HS 코드를 통해 제품의 강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출과 인증 진행 전에 반드시 확실한 HS 코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HS 코드는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 세계 HS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적합성 평가 증명서 종류는 제품 적합성 인증서, 서비스 적합성 인증서, 위생 증명서 및 적합성 선언서로 구별됩니다. 그중에서 화장품에 해당하는 적합성 인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결의서 부록 3번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 수입되었지만 이전에는 생산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 생물학적 재료, 향수 및 화장품의 수입 및 생산에 대한 허가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입 허가 발급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입니다. 해당 허가증은 현지 실험실에서 독성 및 위생 평가를 진행한 후 적합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발급됩니다. 수입 허가 발급 소요 기간은 약 2개월이고 허가증 유효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즉,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같은 화장품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화장품을 수출하고 유통하기 위해 위생증명서와 고스트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화장품의 경우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스트유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고스트유 인증서는 예전에 용지 형태로 발급되었지만 현재는 전자인증서로 발급됩니다. 고스트유 인증서는 유효 기간에 따라 단발성 인증과 연속 생산형 인증으로 나뉩니다. 단발성 인증은 단발성, 일회성 계약에 대한 인증에 적합합니다.
해당 인증서는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발행됩니다. 단발서 인증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만큼 그리고 계약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연속 생산형 인증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한 인증입니다. 해당 인증서는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거나 다수의 수입업자의 계약이 예상될 때 적합한 인증입니다. 사후 심사가 요구되며 사후 심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서는 취소됩니다. 인증 신청에 따라 인증 모듈이 선택되며 모듈에 따라 인증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품 인증의 경우 3번, 4번, 7번 및 7A 모듈이 적용됩니다. 모듈 3번과 4번은 연속 생산형 인증에 적용이 되며 공인 시험실에서 화장품 샘플 시험과 공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모듈 3번과 4번의 차이는 샘플링 장소에 있습니다. 모듈 7번, 7A번은 단발성, 일회성 인증 때에 적용되며 화장품 샘플 진행 후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인증 절차는 다른 국가 인증 절차와 비슷합니다. 인증 신청으로 시작하고 서류 검토와 인증 관련 심사, 제품 샘플링, 시험 진행, 1년 이상의 인증서의 경우 공장 심사가 이루어지며 서류 재검토 및 등록부에서 인증서를 등록한 후 발행이 됩니다. 시험 항목은 물리, 화학, 미생물, 독성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증에 필요한 목록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데 심사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년의 인증서 신청 시 공정 심사가 진행되며 ISO 9001 기반의 품질 시스템에 관련 문서와 기록지,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자재 관리, 인수검사 진행 확인, 재료 인증서 보유 여부, 제조 장비, 계측기, 시험 장비 관리, 직원 자격 검토, 불량 현황 및 처리 관리 등의 제조 현장 점검으로 구성됩니다. 1년 이상 유효 기간으로 고스터유 인증서가 발급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매년 진행됩니다. 사후 공정 심사는 심사원이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 환경 및 공정을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모든 공장이 검사 대상이 됩니다. 사후 관리 불합격 시 제품의 인증서 취소, 시판 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화장품 라벨 관련 요구사항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과 같습니다. 제품명, 용도, 예를 들어 유아용인 경우 이를 표시하고, 제조사의 명칭과 주소, 원산지, 수입자의 명칭과 주소, 내용량, 색조 화장인 경우 색상 및 톤, 유통기한, 보관 방법, 주의사항, 로트 번호, 사용 방법, 전성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우즈베크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마크 표시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2025년 우즈베키스탄의 인증 제도 개편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제 표준에 맞춘 구조 조정으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둘째,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없애고 기관 간 중복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하나의 적합성 선언 제도로 전환하여 기업들이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이 인증과 검사를 중복하여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술규제청, 위생검역위원회, 수의위원회, 검역청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예정입니다. 중복 절차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품질검사는 앞으로 위생검역위원회 한 곳에서 전담합니다. 또한 식품 관련 위생 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춰 새롭게 개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위험도가 높은 7개의 품목군에 대하여 의무적인 국가 등록이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대신 업체는 스스로 적합성 선언을 하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해외에서 이미 인정받는 고품질 인증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한국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 일정도 함께 보겠습니다. 5월부터 고위험 품목에 대한 의무 등록이 폐지되고 8월부터 식품 분야 인증 규정이 더 완화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친환경 인증 제도도 일부 산업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이 완료되면 기업들은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외국 투자자들도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